있는데 빅3도 있어.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이걸 끄고 싶은 친구들. 그래서 이건 유용한 기능에 가서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지금 여기도 보면 빠른 패널에서 열기에고 그 패널을 열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것도 저 위에 보면 그 얘기가 여기 페이지가 있는데 한 번을 열면 여기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다 나중에. 근데 이거를 내가 바꿔놓으면 앞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그게 걱정이 돼서 그 패널을 열고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한 페이지 가라는 뜻이에요. 저 위에 이야기가. 그게 이거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뽑은 건데 다 가면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뭐냐면 자기는 책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사람들도 저런 거 글 하나 쓸 때 굉장히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큐펜을 열었는데 빅스비 루틴이 없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드래그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드래그 이동합니다. 이거를 또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그 사용 설명서나 저런 거 보면 다 저런 식으로 써 있어요. 시대가 하는 걸 왜 이렇게 써놔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저기를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빅스비 루틴을 잘 쓰시기만 하면 무진장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배우셔야 돼요. 언제 진행할 거면 내가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얘를 맞춰놓으면 그거에 대한 일정을 쫙 맞춰줘요. 얘가 알람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쫙 맞춰줘요. 그래서 좋은데 어떤 분은 귀찮아서 안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렌다에도 그걸 맞춰놓으면 알람을 설정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들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나만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루틴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사용 중지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취침 모드. 취침 모드는 여기 취침 모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다크 모드로 하고 조금 혼동이 되시긴 하지만 취침 모드는 요즘 저기 보시면 새로운 거에는 아동 자녀 보호 기능이 있어요. 자녀 보호 기능. 이것도 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설정에 가시면 있어요. 설정에 가시면 이 설정에 가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되면 저기 취침 모드가 되면 애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 이거 지금 안 돼서 너 못 줘.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정 디지털 웰빙 모드 및 자녀 보호 기능에서 취침 모드에서 취침 모드 종료 및 예약 시간을 설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설정해 놓으시면 여기서만 바로 누르기만 하면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는 거의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다크모드 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다크모드하고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크모드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내가 눈 청백색을 실어서 보호 모드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화면 자체를 다크 모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 모드를 눌러 볼게요. 제가 다크 모드를 온 시키면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화면 자체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냥. 화면 자체가 다크 모드를 설정하는데 이 다크 모드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 거기서도 누르지만 여기 디스플레이로 가도 이 위에 다크 모드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크 모드로 하거나 아니면 다크 모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시간 설정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이거를 귀찮으니까 거기서 다크 모드를 키기만 해도 바로 꺼매진다는 거고 이 취침 모드는 이제 시간 설정을 해놓으실 수도 있다. 개념이 조금 틀리죠, 조금. 집중 모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가도 되는데 알면 알수록 복잡해 실은. 이제 어제 여기 하다가 이제 여기 시작하려고 하다 말았죠. 돌비 애트모스. 이것도 계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 건 있나 모르겠네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테레오예요, 스테레오. 그 아까 자녀 모드가 이 키즈 모드가 요런 걸로 돼 있으신 분도 있어요. 요 키즈 모드 요런 걸로 돼 있으신 분도 있고. 이 돌비 S 모드 요거네 요거. 요거는 스테레오가 예를 들어 내가 그 스마트폰이 스테레오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스테레오가 안 되면 이게 없을 거고요. 지원이 안 될 거고 이게 스테레오가 되는 분만 지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테레오가 되는 스마트폰만 되고요. 요거는 여기서도 바로 되지만 저렇게 설정 소리 및 진동 보급 설정에서 음량 및 음향 효과 요거를 하시면 양쪽 좌우의 반전 보통 그 스마트폰은 스피커가 밑에 하나 있고 위에 있습니다. 저기 스테레오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보통 들으실 때 이게 옆으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주무시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들으시면 여기하고 이 스피커가 양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단 스피커, 그 상단 스피커가 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는 이렇게 옆으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스테레오가 되시는 스마트폰만 가능하시고요. 자, Always Display 기능 이건 뭐냐면 이걸 제 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켜져 있죠. 켜져 있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화면을 이게 했을 때 요것도 요 상태 이거 표시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게 Always On Display. 그러니까 그 이것도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 또 나오면 안 나오게 해달래. 하여튼 그래서 그 이것도 이제 이거 이제 배터리 양이 5% 미만일 때는 이게 작동 안 되고요. 절전 모드나 초절전 모드 시 기능 동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모바일 키패드 사용할 때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놨는데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요즘은 뭐 이렇게 두 번 두들겨서 끄지고 두 번 두들겨서 켜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드렸는데 안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얘를 센서가 안 먹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센서가 잘 안 먹거나 또 이제 그럼 막 두들겨 어떤 거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분이 있다.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여기도 있잖아. 절전 모드나 초절전 모드 장독 시에는 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절전 모드나 이런 거 됐을 때 막 두들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뭐 두 번 두들기는 거나 이런 그 Always On Display 이런 것들도 절전 모드나 초절전 모드 장족 시에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자 뮤직 쉐어라고 있는데 또 이것도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음악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저 가운데 있는 스마트폰과 이쪽에 있는 스마트폰이 같이 음악을 공유한다. 그래서 이 쉐어 기능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하철 가면 지하철 안 타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지하철 타면 이어폰 하나 끼고 하나는 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음악을 그냥 이렇게 자기한테로 빨리 보내주면 이 사람 거에서 들으면 되는데 하여튼 재미있으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음악 공유하는 게 뮤직 쉐어다. 자,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것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즈 모드 이제 아까 이 키즈 모드는 또 이것도 틀리더라. 키즈 모드를 가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이게 키즈 모드 이 키즈 모드를 가면 어린이 삼성 키즈에 접속된 화면에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저는 안에 가서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근데 그냥 스마트폰만 치면 지가 알아서 다 찾아서 쓰대요. 조그만 애들 이제 말 배우는 애들이 이걸 어디가 뭐 있는지 제가 알대요. 이 키즈 모드로 가면 이게 삼성 키즈가 있대요. 이 정도만 그냥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그 문서를 보기를 이제 하시냐 안 하시냐 뭘 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공 오피스 뷰어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답니다. 갤럭시 폴더 문서에는 파일 뷰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항공 오피스 뷰어에서 뷰어가 가능한 파일 형식은
지금 그 MS 월드가 97에서 뭐 그러니까 그 MS 월드 97에서 2013까지는 그 다 거의 다 열리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아주 없는 사람들은 갤럭시 앱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앱을 까는 것이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까시는 거 아니에요. 갤럭시 앱, 이게 삼성 앱도 있고 LG 쓰시는 분은 LG 앱이 있고 또 통신사 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앱 까는 데는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군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또 뭐 받으셔도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까는 게 아니고 삼성 쓰시는 분은 삼성 앱이 따로 있고 LG 쓰시는 LG 앱이 따로 있고 KT는 KT 앱이 따로 있으면서 또 통신사 앱이 따로 있고 하여튼 그 전화기 회사 앱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항공 오피스 그 잘못 가르치면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깔려 있답니다. 니어바이 쉐어 이거는 별로 쓰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니어바이 이거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근데 많이 쓰나 봐요. 그 이것도 아니 쉐어라는 뜻은 그 서로 공유한다는 뜻인데 그 안드로이드 파일 공유. 그러니까 파일 자체를 전송한대. 파일 자체를.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진이나 이런 것들 한꺼번에 주는 거야. 한꺼번에 그냥 남겨주는 거야. 여기 점선 보이시죠? 저런 파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그냥 주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고 니어바이는 가까운 인근에 가까이 있다.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것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전화기를 새로 바꿨을 때 여기 있는 걸 열리 옮기는 거와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이거는 그거에 아니라 일정의 그 필요한 파일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니어바이 쉐어다. 그래서 빨래 짜듯이 쫙 있어요. 이 저기가 그래서 이게 뭐 있어? 저도 영어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더니 저도 저기 인근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쉐어 공유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 정도만. 퀵쉐어도 마찬가지. 퀵쉐어하고 니어바이 쉐어는 이제 아마 그 보내는 저체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울 건데요. 우리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 사진이나 문서나 이런 걸 바로 인쇄하시는 거는 여러분 보셨죠? 내가 안 써먹어도 하여튼 내 여기 있는 거를 바로 근데 그건 이제 서로 인터넷이 되는 그 프린터로 해야 가능합니다. 아무 프린터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밑에 있는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요건 저 위에 프린트예요. 프린트 거기서 수락해서 OK 표시를 하면 그것도 같은 와이파이가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것은 이제 다 와이파이로 잡아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도 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가전기기도 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에어컨을 안 끄고 왔다 그러면 에어컨 끄고 밖에서 끄고 뭐 한참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 부부가 차 타러 가는데 뭐 누구 부르면서 뭐 차 온도 몇 도에 맞춰줘. 그러니까 남편이 뭐 안 끄고 와서 이렇게 차에 타고 가면서 뭐 꺼줘 그랬더니 남편이 하니까 부인이 뭐 집안에서 차 온도 조절하는 게 이상해 하고 차 타고 가면서 뭐 집안에 뭐 끄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남편이 하고 그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그것도 다 4차원 AI 4차원 세계로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실은 이거요. 한 20년 전서부터 실은 뭐 커튼을 움직이고 이런 건 이제 그때 당시는 기계적으로 했었어요. 실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했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면 그때는 다른 걸로 제어를 했었거든요. 실은 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예요. QR코드 이거는 카메라에서도 하시고 지금 이 안에도 QR코드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한번 들어가서 QR코드를 찾느니 여기서 QR코드를 바로 누르시면 예를 들자면 QR 스캔 여기 요 부분이 QR 스캔이 이런 것들을 누르시면 QR 스캔하면 이렇게 뜨겠죠. 그럼 QR 갖다 대면 바로 QR 뭐 나온 거 제품 있으신가요? 이거 걔를 바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에도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그 웬만한 것들은 카메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카메라를 이용해서 QR 코드를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저는 이거 보면서 야씨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갤럭시 S 오래전에 되고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S8면 벌써 오래된 모델이거든요. S9 그죠? 이거 되게 오래된 모델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 모델 중에서 램은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램이 4기가 이상의 모델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은근히 지네들이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놓은 거더라고. 내가 가만히 그걸 이렇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야 이게 그러면 내가 왜 안 돼? 근데 그 전에 거 S7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업그레이드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램이 4기가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참 발뺌해서 도망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QR 코드 이제 거기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그린닷을 이용하시면 뭐 내가 모르는 꽃이나 이런 거 이름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카메라 빅스비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다 뽑아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린닷, 뭐 구글 렌즈 이게 다 또 그 AI 기능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QR 코드를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네 거니까 자기네 삼성 전자에서 제가 뽑은 거니까 삼성 걸로 해놨겠지.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QR 코드 인식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전제품 고장 나면 서비스 센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제어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QR로 그냥 바로 거기서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걔네들하고 통화하고 있으면 걔네들이 그거를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예전부터 했고 그거는 걔네들이 여기 주소를 뭐 이렇게 뭐 어디로 들어가서 뭐 칠해 그러면 걔네들이 그 주소를 읽어요. 그러면 바로 연결이 돼서 지네들이 이걸 제어를 하거든요. 그거는 예전부터 했던 거고 이제는 세탁기나 이런 것들도 바로 그렇게 걔네들이 앉아서 그걸 제어를 해줘요. 뭐 누르시고 뭐 눌러서 이렇게 제어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다들 그래도 너무 편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배우셔야 되는 거야. 스마트폰을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QR코드가 없어지는 분들은 삼성 인터넷을 위해서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빠른 설정창 어제도 그제도 봤지만 요 위에 누르시면 버튼 편집을 하시면 위에 것이 여기가 뭐가 나와 있으면 제가 가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맨 끝에 가서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플러스를 누르면 위에 추가 가능한 버튼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위에 내가 안 쓸 것 같으면 다 이쪽으로 끌어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보면 빠른 설정창 구성 가시면 이것이 어떻게 내가 제어를 하는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상태 표시줄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앱이든 어떤 것든지 내가 제어를 어떻게 받고 있고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얘한테 뭐를 허락했는지 권한 활용을 뭘 했는지를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번 눌러서 맨 위에 버튼 편집을 하시면 위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위치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가 바꾸실 수 있다. 요거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예. 자, 홈화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자, 홈화면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화면 이렇게 내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밑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이 상태 여기가 아무것도 얘가 움직이지 않는 이 자체가 홈화면인데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건 페이지 수라고 했어요. 그죠? 이건 페이지 수인데, 다른 거는 전부 다 동그란데, 제가 다른 데로 한번 좀 움직여 볼게요. 얘만 동그랗지 않아요, 실은. 여러분들도 동그란 것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동그랗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약간 집처럼 생긴 거 있을 거예요. 뾰족하게, 위에가 뾰족하게. 예. 자, 그거를 메인 홈 화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인 홈 화면은 뭐를 하든 어떤 앱을 쓰다가도 홈 버튼만 누르면 내가 오는 곳이 메인 홈 화면이야. 그러니까 홈 화면 중에서도 메인이야, 거기가. 그래서 아주 그 개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뭘 하다가도 어느 틀을 시키려면 가르치시다가 홈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요 어디로 온다? 요 집 있는 데로 온 거야. 집 있는 데로. 쟤도 이렇게 여기 가운데 홈 버튼을 누르면 여기 왔어요. 두 번째. 제 거는 여기가 약간 위에가 빼죽하고 나머지는 동글동글해요. 야, 그런데 왜 너는 여기가 안 오고 여기가 왔냐? 나는 여기를 선택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 위에는 상태 표시줄. 그렇죠. 여 위에는 상태 표시줄. 그래서 여기는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뭐 통신사 시간 무슨 와이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이 상태 표시줄. 그걸 내리면 큐 패널. 자, 요거는 이지 패널이라 해서 요거를 나오게 해도 되고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얘도 빠른 설정 창이나 위젯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이거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다. 빨리 쓰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쉬워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하는 걸 위젯.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어플, 아이콘, 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다. 얘를 써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 폴더 뭐 이거 항상 계속 배운 거고 이건 페이지 수고 그리고 이것 좀 맨 끝에 여기 줄 두 개 계신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 없애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 가면 그냥 빅스비 버튼 쓰듯이 쓰면 좋은데 더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앱스 화면도 꺼낼 수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자, 여기까지 뭐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 최근 실행 버튼 이렇게 가는 거고 표시가 이런 식으로 틀리게 돼 있어요. 실은 저기 나온 저기마다 어떤 거는 점 3개, 어떤 거는 이렇게 여러 개를 봤다고 해서 이렇게 창이 여러 개 열렸다는 표시. 홈 버튼도 이렇게 틀리고 뒤돌아가기 버튼도 들어갔다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간다 이런 표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쪽하고 요쪽하고 바꿔 쓰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빨리 못하면 내가 쓰던 걸로 쓰면 안 넘어가거든. 나는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버튼과 요 버튼을 바꿔서 쓰십니다. 그리고 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화면만 있어. 그러니까 그 앱스 화면이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오늘 공부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래 움직이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밑에 안 움직이는 부분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밑에 이 5개 안 움직여요. 이 부분을 도크 영역 변하지 않고 계속 있다. 가둬놨다. 즐겨 쓰는 아이콘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도크 영역은 그런 걸 어려운 말은 이해 안 하더라도 얘는 움직이지 않는. 하여튼 이게 홈 화면인데 그 중에 홈 버튼을 누르면 오는 곳이 메인 홈 화면이다. 자. 자, 그럼 홈 화면부터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홈 화면 하나만 쓰시는 분은 아이폰이나 내가 설정을 그렇게 해놓으면 쓸 수 있는데 그럼 앱스 화면은 뭐냐? 앱스 화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밑에서 위로 쫙 한번 올리면 나오는 화면. 그죠?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이렇게 쫙 한번 올리면 나오는 화면. 이거 이제 앱을 홈 화면에 안 꺼내놓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다 자기 쓰기 위한 나름이에요. 이 앱스 화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고 내가 쓸 수 있는 앱들을 다 모아져 있는 곳이 앱스 화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홈 화면 하나만 쓰는 사람은 뭐냐? 이거는 조정을 해서 이 화면이 다 홈 화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이폰은 딱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아이폰은
처음서부터 조정을 하게 돼 있지 않고 홈화면 하나만 딱 돼 있어요. 앱스 화면 자체가 없어요. 아이폰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안드로이드 폰, 삼성 폰은 그걸 내가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조정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홈화면이 다 있는 것, 앱들이 다 깔려 있는 것들이 앱스 화면이다. 그리고 얘를 같이 가려면 그냥 이렇게 쭉 누르시면 홈화면이 왔다. 그래서 지금 그 홈화면과 앱스 화면을 가는 방법이에요. 가는 방법인데 그 가는 방법이 싫으시면 요 앱스 화면을 앱스 버튼을 꺼내 놓으면 얘만 누르면 간다. 요 버튼만 누르면 요 버튼을 제가 이렇게 누르면 바로 앱스 화면으로 간다. 야, 그건 여러분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는 일단 개념 잡으셨죠, 그죠? 자, 그러면 홈화면부터 제가 이제 저기 한번 쫙 설명을 가볼게요. 자, 홈화면 편집하기. 자, 우리는 지금 홈화면 중에서 이 빈 곳, 그러니까 아이콘이 없는 곳, 앱이 없는 곳, 이 빈 곳을 꾹 한번 눌러보세요. 꾹 한번 눌러보시면 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므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숙달되신 분은 이렇게 하고, 그죠? 거기를 꾹 누르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홈 화면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거 안 하셔도 돼, 지금은.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갔더니 여기도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데, 자, 아까 여기 제가 두 번째 것이 뾰족하다고 그랬죠, 제 거는. 두 번째 거를 왔더니 저 위에가 밝아. 저 위에가. 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갔더니 얘는 어두워. 그죠?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가 이게 여기서 비춰서 그러는데 여기는 밝은데 자, 옆으로 갔더니 얘는 어두워져요. 그죠? 바로 이게 뭐냐면 내가 홈화면을 내가 근데 이게 옮겨서 지금 이 부분 기억하시죠? 여기 이런 이게 위젯이 여러 개 있는 여기를 제가 위를 눌러볼게요. 여기를 눌러보면 자,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 다 나머지는 어두워졌어. 그죠? 요 부분 보시라고. 여기 밝아졌죠?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하고 요 옆에는 어두워지죠, 갑자기. 그리고 아까 여기도 어두워졌어. 그러면 제가 홈화면을 다시 가볼게요. 홈화면을 간 상태에서 제가 홈화면을 꾹 누르면 어디로 간다? 조금 전에 밝게 했던 이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메인 홈화면을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예. 이해 가세요? 안 가시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께 저쪽 화면을 보시고요. 선생님 보세요. 자, 내가 여기를 꾹 누르거나 아니면 이거를 누르면 이 화면을 가는데 지금은 제가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여기 밝아졌어. 자, 그럼 제가 맨 끝에 가서 여기를 눌러볼게요. 여기 밝아졌어요? 자, 끌게요. 자, 여기는 어두워지죠. 예. 여기는 밝아지죠. 예. 자, 그럼 홈화면을 여기가 맨 여기 부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홈화면을 눌러서 자, 다른 거를 가다가 이 홈화면을 누르면 그쪽으로 온다. 이게 메인 홈화면이다. 그럼 메인 홈화면을 또 한번 다시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어디로 가냐면 위젯 있는데 여기를 밝게 해볼게요. 밝아졌죠? 예.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런 걸 하다가 홈화면을 누르면 메인 홈화면이 바뀌었다. 이렇게 메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홈화면도 내가 이게 다 홈화면인데 이게 다 홈화면인데 그래서 내가 홈화면을 누르면 갈 수 있는 메인 홈화면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거는 어디를 조정한다? 요 부분을 누른다. 요 부분을 누른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여기 위에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 그죠? 휴지통은 없으면 이 화면을 없애는 건데 이 안에 앱이 없으면 안 없어져요. 실은. 그래서 그런데 화면을 추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맨 끝으로 가시면 여기 요 앱 저 같은 경우 이거 비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 휴지통을 누르면 이 앱은 이건 없어져요. 이거는. 자, 그러면 하나 없어지고 플러스가 하나 나왔죠. 얘는 홈화면을 가도 안 켜져요. 안 나와. 근데 이 플러스를 누르는 순간에 홈화면이 하나 더 생겨요. 하나 더 생겼어요. 그죠?
옆에 플러스가 하나 또 있잖아. 이런 식으로 홈화면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화면으로 들어오면 홈화면을 뺄 수도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없다. 그렇게 하시는 게 홈화면을 추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홈화면이 너무 빠듯해. 그러니까 여기서 홈화면을 더 하나 추가해서 늘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홈화면을 또 옆으로 가서 플러스를 하나 더해. 그러면 자, 그거 나가볼게요. 자, 그랬더니 제가 달력 옆에 아까 빈 화면이 하나 또 있고 화면이 또 갔어. 이게 두 개가 왔는데 똑같은 거. 저 여기다 앱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자, 메인 홈화면에서 아까 이렇게 갔더니 달력이 있는데 옆에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또 있잖아. 이렇게 두 개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홈화면을 내가 더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나가서 얘를 삭제시키면 안 돼. 왜냐하면 얘가 하나 앱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물어보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다 삭제되니까 없을 때 삭제를 하시니까 없을 때 요거를 누르면 삭제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삭제를 해보고 다시 나가보자고요. 다시 나가보면 달력 옆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죠? 이렇게 홈화면을 추가하거나 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시계 앱을 제가 이 밑에도 넣었기 때문에 이 밑에를 다시 가져갈게. 자, 그러면 이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 그 배경 화면부터 갈까요? 자, 이제 홈화면을 추가하거나 하는 건 여기서 아셨어요, 그죠? 그리고 메인 홈화면을 내가 결정하는 것까지는 아셨어. 요 위에 요거만 눌러주시면 저 위에만 눌러서 내가 밝게 해주면 그게 메인 홈화면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 가셨죠? 어려워요? 대답이 없으면 강사가 너무 잘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메인 홈화면은 아세요? 네. 홈화면도 알고 메인 홈화면을 설정하는 거 알고 화면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까지는 아셨어요? 자, 이제 배경화면 하는 거 가볼게요. 자, 배경화면 여기를 가면 물론 이게 설정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시는 방법을 배우자 이거예요. 배경화면 스타일 제가 요거는 그냥 보세요. 배경화면 스타일을 가시면 자, 내 배경화면을 누르면 이게 뭐야? 다 처음에 회사에서 해준 거야.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그냥 쓰셔. 이게 뭐냐면 배경화면을 내가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했어. 근데 자, 다운로드라고 옆에 있죠, 그죠? 저 위에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그죠? 추천은 회사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준 거. 그래서 모든 삼성에서 나온 기종은 다 요 화면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럼 이제 배경화면을 바꾸고 싶잖아.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선택을 하나 해. 자, 맨 끝에 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하면 홈화면을 할 것이냐, 잠금화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잠금화면과 홈화면을 할 것이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홈화면만 해볼게요. 홈화면을 선택을 하고, 그럼 홈화면에 설정할까 물어봐.